이제 대만 전쟁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대만이 이제 어떤 미국의 지원을 받고 독립선언을 하게 되겠죠. 그럼 미국의 선전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만의 독립국가를 지지하지 않지만 만약에 대만이 그런 것을 선언한다면 그건 대만의 자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자신이 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랄 것은 없다. 그래서 대만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되고 대만이 독립을 한다면 그건 대만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만의 독립선언을 미국이 이제 암묵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전쟁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럴 경우에 전쟁을 대비할 것이고요. 결국은 우발적 충돌, 첫 번째 충돌은 결국은 이러한 대만의 독립에 반발한 중국 측에서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이제 이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이 겹치는 시기죠. 그래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제 후보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대선에서도 대만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겠다 이런 게 되면서 결국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만과의 독립 그리고 대만과의 군사 동맹을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이러한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이 시기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중국의 행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게 이제 미국의 전문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삼선이 됐는데 5년 후에 이 사선을 노리면서 2027년이죠. 아마 이거는 그죠? 당은 이제 2022년, 2027년이 당 주석이 5년인데 이때에 자신의 사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내부 단결을 위해서 2027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미국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2025년까지 중국이 총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걸 예상되고 그중에 2척이 이제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해 공군력이 미국보다 열세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항공모함이라든가 어느 정도 군사적인 축적 그죠? 군비 증강이 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실제로 행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중국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게 지금 미국 측에서 바라보는 예상입니다. 만약에 당장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전쟁보다는 봉쇄로 중국이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어떤 대만과의 어떤 충돌이겠죠. 충돌을 통해서 결국은 대규모 전쟁으로 가는 대만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포격전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뭐랄까요? 중국의 해병대가 상륙하는 걸 저지하는 대만의 반격을 무력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대만 근처에 있는 펑후라는 곳입니다. 대만으로부터 50km, 중국으로부터 140km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대만을 점령하려면 이 펑우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0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만군이죠. 대만군이 공군기지, 해군기지 각종 무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중국의 어떤 대만 공격에 있어 제1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펑우 제도를 무력화하는 게 중국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리고 펑우 제도에 대한 엄청난 미사일 공격, 그죠? 엄청난 미사일 공격으로 이 대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비행기 공습 등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미국도 매년 비밀리에 이런 합동훈련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의 공격으로 이 펑후 제도를 중국이 만약에 점령 내지 무력화하겠죠. 점령을 한다면 이후에는 이제 이 펑우 제도를 근거로 해서 이제 중국 해병대들이 상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펑우 제도를 중국이 장악을 한다면 대만으로도 50km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병대들이 작전하기에 훨씬 좋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 연안에 있는 대만의 그 연안 방어기지, 그죠? 해병대 상륙을 막는 각종 포부대가 있어 이런 것들을
무력화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형 함정, 그죠? 대형 함정을 파괴할 수 있는 대만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 시킬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량 수송선을 통한 대만의 그 상륙작전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대량 수송선의 경우는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소형 선박을 통해서 특히 만약에 펑우 제도를 장악을 하게 된다면 소형 선박을 통해서 최소 수백에서 수천 척의, 그죠? 이 소형 선박을 통하게 되면 이런 수많은 선박들을 다 미국이 미사일로 공격할 수가 없죠. 대만은 이제 포격으로 이거를 공격할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수많은 선박을 통해서 대만의 상륙작전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타이베이 대만 수도 부근에는 이제 중국의 공수부대가 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군전이 가장 중요한데, 해양 봉쇄를 보면 먼저 대만 해협이 되겠죠. 대만 해협. 대만 해협은 이렇게 요 대만 해협이 됩니다. 요 사이인데 이거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게임은 이 대만 해협에 미국의 잠수함까지 진출을 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거를 다툴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만 해협은 이제 160km에서 200km 정도, 200km 정도 되고 수심은 4, 50m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기동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대만 해협은 미국이 이걸 장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중국이 지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 해협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장악하지 못한다면 대만 공격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만 해협을 중국이 장악하기 위해서 무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유리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 대한 외부의 그 지원이죠. 대만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만이 있으면 이제 그 이 대만에 대한 외부의 지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괌에 의해서 아마 이런 형태로 이제 대만에 대한 중국의 포위 작전이 있을 거고, 이 포위 작전, 이 포위선을 경계로 해서 양측의 공방전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만 포위 작전에 중국은 각종 항공모함의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이지스함을 배치를 하게 될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죠? 항공모함 이지스함을 갖다가 침몰시키기 위한 미사일 전쟁, 해공군 전쟁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 중에 어떤 것이 살아남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